펜로스 증후군. 이렇게 하면 덜 아픕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잘 살아가는 법. 우리는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런 얘긴 하지 말자, 아직 멀었어. 이렇게 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미국 수의사협회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 중 30%는 6개월 이상 우울과 무기력감에 시달렸고 15%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별을 조금이라도 준비한 사람들은 그 슬픔이 덜했고 회복 속도도 훨씬 빨랐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별 준비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불길함을 느끼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회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바꿔야 합니다. 이건 죽음을 준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잘 살아가는 법, 즉 지금 이 순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펜로스 증후군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반려동물 상실로 상담을 받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고 특히 혼자 사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1. 이별 준비라는 단어의 심리적 부담. 일본의 에도 심리 연구에 따르면 이별 준비라는 말을 들은 보호자의 80%가 즉시 대화를 멈추거나 주제를 회피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하게 들리니까요. 하지만 이별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펜로스를 크게 겪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이별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불러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음 준비라는 단어를 버리고 지금 더 잘해주기라는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 작은 기록부터 시작하기. 펜로스를 크게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너무 갑자기 떠나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노화의 작은 신호는 이미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외면했을 뿐이죠. 하루에 한두 줄이라도 기록해보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졌네. 요즘 밥 먹는 양이 조금 줄었어. 이런 간단한 기록이 우리 마음을 현실에 조금씩 적응시켜줍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일상을 꾸준히 기록한 보호자가 이별을 맞이했을 때 심리적 충격이 35%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록은 아이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랑의 행동일 뿐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후회를 줄이는 사랑, 지금 더 많이 함께하기. 미국 레버브러브 조사에서 펜로스를 겪은 보호자 70%가 공통적으로 한 후회는 조금 더 안아줄걸, 조금 더 놀아줄걸 이었습니다. 독일 뮌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별 전 마지막 6개월 동안 함께한 긍정적 추억이 많았던 보호자들은 펜로스 증상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좋아하는 산책로를 조금 더 자주 가주세요. 특별한 간식을 주며 너 정말 좋아해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곁에서 자고 있을 때 그냥 손으로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세요. 이런 사소한 행동이 이별 후 후회를 크게 줄여줍니다. 추억을 남기는 것은 미래의 나를 위한 선물. 많은 보호자들이 추억을 떠올리면 더 슬퍼질까봐 사진 찍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뇌 fMRI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슬픔보다 따뜻한 감정이 더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오늘도 참 즐거웠네. 네가 있어서 행복해. 이 기록들은 나중에 당신을 위로할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노화와 질병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기. 노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상 대화로 자연스럽게 녹여보세요. 요즘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손으로 신호를 주면 편안해한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자주 쉬어가는 게 좋대. 이건 죽음 준비가 아니라 아이를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정보처럼 들립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는 노화와 관련된 대화를 평소에 자주 한 보호자들이 이별을 맞이했을 때 펜로스 증상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컨티뉴잉 본즈 지속되는 유대의 힘. 반려동물이 떠난 후에도 그들과의 정서적 연결을 이어가는 것이 트라우마 이후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과 독일의 많은 보호자들은 이별 후에도 기념일마다 사진을 꺼내보고 짧은 편지를 씁니다. 이건 펜로스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셀프 컴패션, 나 자신에게도 친절해지기. 미국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보호자는 펜로스를 덜 심하게 겪었습니다. 명상, 호흡 훈련, 그리고 나는 충분히 잘해줬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공감. APLB 같은 미국의 펜로스 그룹은 보호자들이 자유롭게 슬픔을 나누도록 돕습니다. 참여자들은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며 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은 옵니다. 하지만 그날 후회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너랑 함께한 매일이 참 좋았어. 너도 행복했지? 펜로스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은 결국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떠나간 아이에게 혹은 지금 곁에 있는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분명 전해질 거예요. 멍심보감.